안녕하세요. 둔둔이에요. 정말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간에도 저는 아팠고 복잡했고 할 일도 많았고 엄청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6월 달부터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밥은 굶을 예정입니다.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그리고 기억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 몸의 증상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대신 다 말을 해주세요.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요런 증상이 생겼고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진료 받으러 갔을 때 이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보호자 없이 온 장애인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3분 만에 쫓겨나는 거를 언니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활동보조사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면 15분은 얘기가 돼요. 토킹이 돼요. 물론 대학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짧은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미리 어떤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지 않고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버벅버벅 되고, 그러다 보면 교수님은 그냥 똑같은 일 처방해주고 나가 이렇게 되니까 활동보조사 언니가 열심히 저 대신 지랄을 해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인가? 요새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재활의학과 외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안과에서 장애 등록 가능한지, 그러면 또 뭐 필요한 서류나 검사는 어떤 게 있는지를 교수님께 상담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쪽 눈은 갔어요, 이미. 황반면성이 이게 암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생기는 암. 그래서 근데 저는 하필이면 또 이게 망막 부분에 딱 중앙 부분에 딱 생겨가지고 거기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펑 터졌었는데 지금은 뚫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 눈은 못 씁니다.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쪽 눈의 시력도 지금 0.03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제가 이제 돋보기 쓰고 뭐 난리 굿하는 시기여가지고 지금까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시각장애 신청을 해볼 예정이고요. 시각장애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활동보조인 시간도 좀 늘어날 거고, 좀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요. 첫 번째 때 황반면성이랑 복시 때문에 한번 트라이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검사가 너무 많아서 병원을 3군데를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결과지에다가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심사는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복시나 뭐 시신경 마비 뭐 이런 것보다 시력 저하,
그리고 이제 이쪽 눈의 기능 상실. 이게 장애가 질병이 기준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눈은 기능을 못하고 이쪽 눈은 시력이 너무 낮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데 문제가 많다. 기능상으로 나는 문제가 많으니 장애인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하러 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요일에 갈 거예요. 대학병원들이 원래 토요일에 진료를 안 하는데 제가 가는 병원도 토요일에 진료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다니 뭐 가야죠. 여튼 그렇고요. 재활의학과는 수요일 맞나? 수요일에 가서 이제 제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썩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제 장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 요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저처럼 경중증 환자는 혼자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고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고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르는데 혼자 산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건데 우리 집은 개판이라서 같이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치매고 오빠는 결혼했고 그럼 어디로 와요 내가? 그럼 결국 저 혼자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자 살고 낮에는 이제 활동보조사분이 오시고 주말에는 쉬시니까 저도 그때는 좀 이렇게 좀 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아주 바쁠 예정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나게 바쁠 예정이라서 그냥 시각장애 통과만 됐으면 좋겠어요. 경증이라도 괜찮아. 근데 실제로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그 시각 검사표 있잖아요. 기다란 거. 전 거기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휴대폰 조작도 그냥 감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봐왔던 위치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시각장애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검사를 받아볼 예정이고 그걸 또 이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이때까지의 의료 기록도 받고 해서 시각장애인 트라이를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네, 원래 시각장애 판정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라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심지어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휠체어 없이는 못 다닙니다. 실내에서 쓰는 휠체어가 있고 실외에서 쓰는 휠체어가 있는데 그래 어쨌든 저는 휠체어를 타야 움직일 수가 있는 몸인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면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길을 잘한대요. 아 저쪽으로 가면 더 빨라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 골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시각장애 판정 기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올라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장애 등록 트라이를 할 거고요. 일단은 가깝게는 재활의학과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 그럼 빠이.